자, 반갑습니다. 자, 일단 밖에 좀 나갔다 오느라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나갔다 와서 확인해 보니까 오늘 유력한 무승부였던 오크래프시랑 야마가타 적중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메인도 적중은 했습니다. 4.6배. 그게 뭐였냐면 제프 그리고 웨스턴 유나이티드인가 마연이랑 그리고 이랜드 승까지. 그리고 지금 적중 대기 중인 것도 있어요. 지금 풀엔 위주로 간 게 있거든요. 그 마행 갔던 거 일반 승이랑 그게 아마 지금 시드니 FC가 지금 이기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아까 1대 0이었는데 벌써 2대 1 됐더라고요. 그래서 수원 FC까지만 풀엔으로 끝나면 다폴더로 갔던 이순위도 적중입니다. 지금 어, 이 국내 같은 경우에는 금액을 좀 낮춰서 여러 개를 나눠 갔거든요. 그 중에 뭐 무승부는 적중을 했고 주력도 적중을 했고 그리고 어, 적중 대기 중인 것도 있고 아쉽게 이제 고배당 갔던 뭐 산무 이런 거는 좀 오미야가 좀 그 비기면서 좀 아쉽게 됐는데 나중에 다 공지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품 아인 갔던 것도 어 25배 그거 한 폴도 아쉽고 그래서 오늘은 좋아 보여서 여러 개를 좀 나눠 갔는데 적중도 괜찮게 했고 나머지마저 적중되면 그리고 나머지 안 된 부분들도 그래도 생각대로 조금 흘러가서 다행입니다. 그래서 해축도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해축은 제가 잠시만요. 해축은 제가 어디까지 봤지? 아마 하이덴하임까지 보고 갔던 것 같은데 좀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그러면 늦은 만큼 좀 빨리 진행할게요. 최대한 1시간 안으로 좀 끝내보려고 하겠고 코번트리 번니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8시 반 마감이라 8시까지는 좀 맞춰줘야 될 것 같긴 하거든요. 일단 미축은 이따가 그냥 뭐 내일 오전에 하든가 아니면 봐서 괜찮으면 하든가 좀 하도록 할게요. 해축이 너무 많기 때문에 조금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 오늘 낮 경기 성적이 좋아가지고 굳이 막 무리하면서 미축이 안 좋으면 미축까지 갈 이유는 없다 보고 뭐 개인적으로 가든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번트리 번니 사실 번니가 지금 그 순위 싸움도 하고 있고 굉장히 좀 그 실점도 적기 때문에 유리한 것 같지만 코번트리도 6위 안에 들려면 승점 경쟁을 해야 되고 득점은 코번트리가 더 많습니다. 3득점이나 근데 실점이 워낙 최소 실점이어서 번니가 강한 거지. 일단 원정의 번니도 성적이 괜찮긴 한데 코번트리도 홈 성적이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번니의 무패 흐름이 되게 길긴 하지만 원정에서 뭐 그 프레스턴이나 포츠머스한테 비겼던 전적들도 있고 최근에 원정에서만큼은 홈에서처럼 이제 다득점으로 이긴 적이 최근엔 거의 드물기 때문에 코번트리의 최근 홈에서 4연승 그리고 홈의 성적을 놓고 봤을 땐 무승부가 좀 유력하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무승부 보고 루턴타운하고 리즈는 사실 지난번 리즈 승 갔다가 이제 꼬꾸라졌잖아요. 홈에서 스완지한테 이제 막판에 비기는 바람에 그리고 그 전 경기도 퀸즈한테 2대 0으로 밀리다가 2대 2로 비겼고 그리고 그 전에 포츠머스 원정도 졌기 때문에 원래 예전에 리즈가 원정이 불안했었는데 뭐 최근에 좀 잘하면서 다시 좋아지나 싶더니 최근에 또 승리 자체가 많이 없습니다. 물론 우승 경쟁이긴 하지만 루턴타운이 동기부여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루턴타운도 최근 5경기 중 한 번밖에 안 져서 배당 대비 리즈는 갈 이유가 없다. 저는 패스합니다. 웨스트 브로미치하고 썬더랜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브로미치가 이길 확률이 좀 높긴 해요. 썬더랜드가 최근에 이제 원정이 살짝 불안하고 브로미치가 확실히 홈에서 2승 1무로 좋긴 한데 이게 무승부를 배제할 순 없다. 그리고 둘이 성량이 그나마 이제 오버보다는 뭐
브로미치가 워낙 언더기 때문에 언더 성향으로 봐야 되긴 하는데 요거는 사실 승패를 가져가기가 좀 빡세더라고요. 제 입장에선. 둘 다 상위권이고 순위는 썬더랜드가 더 높긴 하지만 브로미치가 홈에서 워낙 성적이 좋기 때문에 9승 8무 2패로 썬더랜드도 대부분 홈 성적이 워낙 좋은 거라 원정도 좋긴 한데 홈만큼은 아니다. 그래서 브로미치 승무로 보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패스합니다. 이 경기. 좀 어렵더라고요. 썬더랜드가 막 무승부까지 할 만큼 그렇다고 좋아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그래도 홈팀 승무 사이드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자 에버튼 아스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아스널이 당연히 이제 유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 뭐 순위로 보나 득실로 보나 에버튼보다 이제 득점도 실점도 훨씬 좋기 때문에 근데 에버턴이 홈에서 패배가 생각보다 많지 않고 아스널이 원정 성적이 좋다고는 하지만 아스널도 이제 부상들이 있긴 하죠. 최근에 이제 브라질 수비 선수도 이제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공격의 하베르치 예전보다는 부상이 많은 편은 아닌데 에버튼이 참 특이한 게 여전히 칼버트 루인 그리고 맥네일은 좀 애매하고 뭐 부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새 성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FA컵 보머스전 지기 전까진 4승 5무 9경기 무패였다가 리버풀한테 0대1로 지면서 이제 연패가 무패 흐름이 끊겼는데 그것도 1대0으로 졌어요. 뭐 슈팅이 많은 건 아니었지만 에버튼이 워낙 최근에 언더고 그리고 아스날도 실점이 많지 않다 보니까 최근에 리그 한정으로 봤을 땐 그래서 둘 다 최근의 상황을 고려했을 땐 언더가 좀 유력합니다. 근데 배당이 그렇게 좋진 않죠. 그래서 저는 요거는 언더 보든가 그냥 패스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고 에버튼 풀행 가기에는 공격력으로 보면 아스날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로나하고 알라베스 고민이 많았어요. 알라베스가 원정에서 최근 무가 많기 때문에 최근에 바르샤한테 1대0으로 진 거 말고는 패배가 없어요. 특히 올해 들어서 그게 유일한 패배입니다. 3연속 무승부 중 원정 뭐 지난번 홈에서 라이온한테 졌지만 그래서 이게 무승부를 갈까 하다가 그래도 지로나가 홈이고 알라베스는 최근에 비아레알을 이겼지만 최근 승리가 없는 지로나 꽤 오랫동안 승리가 없습니다. 지금 한 7경기째. 그래서 타이밍상 한번 이겨줘야 돼서 저는 지로나 승 봅니다. 근데 이제 무는 혹시라도 이거 주력하면 무승부 정도는 생각을 해야 된다. 왜냐 알라베스가 워낙 무를 잘 캐기 때문에. 근데 왜 승을 더 보냐면 알라베스가 비겼던 레가네스 마요르카는 라스팔마스는 다 지금 하위권입니다. 강등권에 있기 때문에 뭐 그 전에 잘한 전적들도 있긴 한데 그래도 득점력으로 보면 지로나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조금 앞서긴 합니다. 아주 많은 차이는 아닌데 이 원정의 알라베스이기 때문에 홈의 지로나를 좀 더 보도록 하겠다. 물론 결장이 없진 않습니다. 뭐 브리안 힐이랑 이반 마틴이 여전히 부상 중이긴 한데 알라베스도 수비에 경고 누적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좀 보도록 할게요. 저는 승을 좀 더 봅니다. 그래서 요 세 경기가 아니고 코번트리 아까 뭐 지로나까지가 좀 일찍 마감되는 경기예요. 9시까지. 그래서 요것만 뭐 묶어 가실 분들 아니면 참고하실 분들 참고하시고 그 밑에 경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몬차하고 코모. 몬차 꼴찌입니다. 근데 홈이라서 아무리 이제 최근에 성적이 안 좋다 하더라도 홈인 점을 고려하고 또 코모는 얘네도 최근에 4경기 승리 없지만 로마나 밀란전 다 역전패를 당한 거고 지금 볼로냐전 이후에 7경기인가 연속 골을 넣고 있어요. 뭐 그렇게 생각하면 몬차는 최근에 무득점 경기가 많았기 때문에 득점력으로 보면 코모가 더 나아 보이죠. 근데 배당이 그렇게 원정이라 메리트가 없고 또 원정 코모 성적도 홈 이제 몬차 성적만큼 좋지 않아요. 그래서 득실은 전체적으로 코모가 앞서긴 하는데 몬차가 이제 홈인 점을 감안하면은 딱히 메리트가 없다. 그래서 저는 제외합니다. 아예 패스를 했어요. 패스. 그리고 라이프치히 호펜하임도
배당이 라이프치히가 적죠. 근데 라이프치히는 뭐 최근에 이제 연패 흐름이고 슈투트전 컵 대회까지 갔다 왔으니까 호펜하임보다 일정이 더 빡세고, 그리고 호펜하임 같은 경우에는 이 공격에 부상이었던 지금 흘로제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애매해요. 그래서 나온다면은 확실히 호펜하임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생각하고, 라이프치히가 좀 쉽게 믿음이 안 가는 게 최근에 연패도 있고 컵 대회도 있긴 하지만 마인츠전도 역전패 당하고 홈에서 하이덴하임도 2대2. 요새 승리가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닙니다. 리그로 봤을 때 패배가 많지도 않긴 하지만 무가 워낙 많아요. 그래서 믿을만 하면 지고 이런 상황들이 많았어가지고, 또 지난번 도르트문트전은 또 의외로 2대0으로 이겼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라이프치히 승을 보기에는 호펜하임도 요새 쉽게 안 집니다. 최근에 이제 장크트 0대1 빼고는 뭐 무도 많았고 해서 뭐 흘로제크까지 온다면은 라이프치히의 그 상황을 봤을 때 믿을만 하면 뒤통수 치기 때문에 저 배당 대비 메리트 없다. 그래서 이것도 패스합니다. 물론 경쟁을 해야죠. 라이프치히 입장에서는 지금 이 챔스를 가려면 아주 중요한 경기인데 호펜하임도 강등권 신경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하이덴하임하고 레버쿠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이덴하임도 레버쿠젠하고 순위 차이가 너무 많이 나죠. 그리고 레버쿠젠이 당연히 우승 경쟁을 해야 되고 좀 뒤처지긴 하지만 미넨보다. 근데 이제 벨레펠트 원정을 갔다 왔어요. 컵 대회 결국 졌죠. 그래서 리그에서는 연승 중이지만 컵 대회 갔다 왔다는 그 체력적인 문제, 그리고 하이덴하임이 요새 3경기 무패 중입니다. 라이프치히 원정에서도 비겼고 최근 볼프스 원정, 그리고 홈에서는 홀슈타인 3득점, 득점도 괜찮고, 그리고 홈에서 뭐 강팀 상대로 쉽게 안 졌던 전적들도 있기 때문에 예전에 뭐 미넨 원정에서 2골이라든가. 그래서 레버쿠젠이 유리한 건 맞는데 컵 대회에 대한 그 체력적인 문제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발생했던 이 비리츠의 이제 부재도 있고 해서 유리하긴 한데 요것도 배당 대비 메리트 없다. 1.5가 안 되는 레버쿠젠 갈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 오늘은 언오버가 대부분 빠져 있기 때문에 언오버가 없고 배당이 너무 낮은 경기는 저는 선호하진 않습니다. 오늘은. 자, 그 다음 이제 여기까지 봤던 것 같아요. 그 다음 프라이를 보다가 제가 좀 일이 있어서 나갔다 왔는데 좀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라이 도르트문트가 상성은 앞서요. 최근 6연승 중입니다. 프라이 홈에서도 그 원정 가서 연승을 했고, 근데 프라이가 무패 흐름을 7경기 가져가다 이제 유니온 베를린한테 지면서 무패 흐름이 깨졌는데, 제가 그때 이거 프라이 한 경기 뚫렸거든요. 선제골을 지키지 못하고 역전을 당해서 도르트문트는 또 최근에 챔스도 릴 경기를 이겼기 때문에 올라가서 다음 바르샤 경기 요것만 좀 걸릴 뿐이지 최근 원정에서도 예전보다는 그나마 성적이 좋았었는데, 또 요새 보면은 라이프치전 0대2로 진 거라든가 뭐 그런 거 생각하면은 또 쉽게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또 홈에서는 마인츠 3대1로 잡는 거 보면은 좀 아리까리해요. 그래서 프라이하고 도르트문트는 뭐 프라이가 그때 적중을 못한 것도 있긴 하지만 득점력이 무득점일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도르트문트의 최근 흐름이라면 뭐 프라이가 아무리 홈 성적이 좋다 한들 원정의 도르트문트가 아무리 원정 성적이 안 좋다고는 하지만 프라이가 쉽게 이길 거라 생각 안 합니다. 지난번에 역전 당한 것도 있고 결국에 득점력은 도르트문트가 앞서거든요. 그리고 주전키퍼가 일단 부상 중이고, 물론 도르트문트가 슐로터백하고 그 브라질 선수 수비에 이제 경고 누적이 있긴 합니다만은 공격 쪽에 딱히 결장이 없거든요. 이러면 지난번 마인츠전 3대1로 이기면서 연패를 끊었기 때문에 뭔가 좀 기대해 볼 만하지 않나 해서 무 봅니다. 무. 프라이도 그런데 홈인데 연패는 당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상성이 도르트문트가 앞서서 그런 건데 무 정도까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마인츠하고 홀슈타인 가도록 할게요.
자, 마인츠 같은 경우에는 뭐 홀슈타인 원정에서 3대 0으로 이겼었고, 일단 지난번에 아쉽게 졌습니다. 3점까지 줄 줄 몰랐거든요. 왜냐 최근에 기세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뭐 라이프치 원정도 잡고. 근데 여전히 홈에서는 작년 10월 미넨컵 대회전 이후에 아직 무패 중이에요. 6승 2무니까 8경기 무패죠. 그만큼 홈에서는 안 집니다. 그리고 이 마인츠가 워낙 순위가 높아요. 그래서 챔스를 노리려면 승점이 반드시 필요하고, 홀슈타인은 최다 실점 팀입니다. 그래서 마인츠 상대로 득실이 비교가 안 돼요. 원정 꼴찌기도 하고. 뭐 출전 정지 선수가 있긴 하지만 미드필더에 홀슈타인도 보면은 뭐 장기 부상자들이 몇 명 있어서 요거는 그냥 마인츠 승 보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마인은 조금 고민되는 게, 최근에 다 이겼던 경기들 대부분이 마인이긴 했어요. 6경기 중에 5경기가 다 마인이었기 때문에 홀슈타인이 최근에 실점하는 그런 페이스를 보면은 뭐 마인도 불가능한 건 아닌데 가끔씩 좀 비빌 때가 있어요. 뭐 프라이 0대3에서 2대3까지 왔다든가, 뮌헨도 0대4에서 3대4, 뭐 최근에 슈투트 2대2도 그렇고. 그래서 마인츠가 유리하긴 하지만 마인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도 승보는 입장에서 2배 넘는 마인이면 한번 노려볼만 하죠. 일단은 마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보험하고 슈투트. 일단 상성은 슈투트가 살짝 우세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험이 득점이 좀 꾸준했거든요. 3경기 연속 득점을 했고, 그 전에 호펜하임전 빼면은 또 그 전에 3경기. 그래서 최근에 무득점 경기가 생각보다 많지 않고, 뮌헨 뭐 3대2 역전도 있고 한데 결국엔 승리 자체가 많은 건 아닙니다. 근데 물론 슈투트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라이프치히전 컵 대회를 이기긴 했지만 리그에서는 여전히 6경기 승리 없습니다. 프랑크 원정에서도 졌기 때문에 그때 지면서 또 퇴장도 있었죠. 그래서 지금 수비 퇴장에 뭐 경고 누적에 미드필더 경고 누적 한 3-4명이 지금 못 나옵니다. 뭐 보험은 그거에 비해 결장이 크게 없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득실이 다 슈투트가 좋은데 보험은 딱 동기부여 하나 있죠. 강등권 좀 탈출해야 되는 입장. 지금 경기가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7경기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반드시 좀 승리가 필요합니다. 왜냐, 슈투트가 이제 컵 대회를 갔다 와서 당연히 보험보다는 체력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보험이 레버쿠젠 원정도 골을 넣었고, 뭐 프랑크, 뮌헨 강팀 상대로도 충분히 골을 넣었었고, 최근에 뭐 도르트문트도 홈에서 잡고, 라이프치히도 비겼던 보험이라서 슈투트 정도면 해볼만 하다. 왜냐, 슈투트가 요새 리그 성적이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언오버가 있으면 오버가면 딱 좋은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고민 중입니다. 이게 3연패까지 당할 것 같진 않아요. 최근에 연패까지는 있었는데 3연패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슈투트도 이제 만약에 라이프치 일정이 없었으면 아마 슈투트 쪽을 더 봤을 것 같아요. 아무리 보험이 잘하더라도. 근데 아무리 홈이더라도 불과 이제 며칠 전에 컵 대회를 갔다 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슈투트의 원정승까지 보긴 어렵다. 그렇다고 보험도 슈투트를 잡기에는 좀 빡세 보이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 이제 그래도 공격 쪽에 보면은 워낙 그 득점 차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뭐 뮌헨을 재수 좋게 이긴 거라고 생각을 하고, 퇴장 이후에 그 전에 성적들 보면은 뭐 못하는 건 아닌데 무승부 정도 봅니다. 다만 이제 무승부 보는 입장에서 프렘 보는 게 가장 좋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홀슈타인하고도 2대2로 비겼고 했던 거 보면. 근데 슈투트가 원정 성적이 뭐 아주 나쁜 편이 아닙니다. 딱 중간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홈에 보온 성적을 보면은 이게 프렌을 보는 순간 배당 자체가 낮아지기 때문에 고민이 되는 거예요. 저는 보험에 막 승까지 보진 않거든요. 그리고 홈에서 이제 컵 대회를 치른 거라 무 보겠습니다. 무. 프렌은 배당이 너무 떨어져서 좀 그렇다.
자, 그 다음 브리스톨하고 와포드 가도록 하겠습니다. 챔피언십은 좀 빠르게 볼게요. 좀 늦게 온 만큼 좀 빠르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상성이 압도적으로 무가 많아요. 두 팀이 붙으면 거의 무바치라고 보면 되고, 지금 브리스톨 같은 경우에 순위도 거의 비슷합니다. 승점 4점 차. 6위로 가기 위해서 둘 다 승점이 반드시 필요하고, 브리스톨이 무가 엄청 많거든요. 특히 홈에서도 10승 6무 3패로 성적이 꽤 좋습니다. 와포드는 원정이 별로라서 결장도 딱히 없겠다. 뭐 두 팀 다 크게. 이러면 최근에 흐름이 좋은 브리스톨 봐야죠. 3승 1무. 최근 번니한테 지면서 8경기 만에 지긴 했지만 홈에서는 여전히 4경기 무패. 예. 그리고 와포드는 최근에 승률이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브리스톨 승 볼게요. 이거. 브리스톨 승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몇 경기지 이게? 36경기니까 18경기니까 딱 셰필드 왠지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미럴하고 포츠머스 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자, 미럴 같은 경우 지금 보니까 뭐 포츠머스하고는 6점 차인데 득점이 좀 밀려요. 다만 미럴이 실점이 한동안 이제 실점이 되게 적었던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타 팀보다 실점이 좀 적은 편이에요. 뭐 득점이 그만큼 안 따라주긴 하는데, 그래서 득실이 포츠머스보다 훨씬 좋습니다. 둘 다 마이너스긴 하지만. 그리고 홈에서 승리를 꽤 많이 챙겼고, 그리고 포츠머스가 홈 원정이 완전히 갈리는 팀 중에 한 팀이에요. 원정 성적이 많이 안 좋습니다. 실점도 많고. 그래서 뭐 공격의 결장도 몇 명 있고 하긴 한데, 포츠머스도 주 공격수 칼룸 레인 여전히 부상 중이고, 얘네도 부상이 없는 게 아니라서 이것도 포츠머스 상대로 이제 상대 전적이 압도적으로 좋은 미럴이 좋죠. 최근 4연승.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진 적이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미럴이 예전보다는 패배가 좀 많아지긴 했는데, 그래도 홈인점, 그리고 포츠머스는 확실히 홈보다는 원정이 좀 갈린다는 점을 생각했을 때 그래도 미럴 승무 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근데 이제 무승부를 아예 배제할 수는 없어요. 포츠머스도 최근에 어쨌든 졌던 경기들 보면 대부분 한 골 차니까 예전만큼 원정 연패할 때만큼의 그 정도 못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미럴 승무로 본다. 저는 아마 개인적으로 건너뛸 것 같아요. 뭐 이런 애매한 경기는 가지는 않습니다. 자, 옥스퍼드하고 셰필드 유나이티드. 자, 지금 1위 싸움이 되게 치열한데, 옥스퍼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와포드 이긴 거 말고는 승리 자체가 없어요. 그만큼 예전보다 성적이 훨씬 안 좋고 패배가 엄청 많거든요. 그렇다고 이제 셰필드한테 상성이 좋냐? 단 한 번도 이긴 적도 없고. 그래서 이 동기부여가 뭐 없는 건 아닙니다. 밑에 강등권하고 불과 2점 차예요. 그래서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우승도 아직 해볼만 하고 1, 2, 3위가 강등권도 아직 모른다. 플리머스도 남은 잔여 경기가 많지는 않지만 그 위에 있는 팀들의 성적에 따라 물론 빡세겠지만 탈출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일단 셰필드 유나이티드는 뭐 최근 성적 보시면 아시겠지만 잘 안 집니다. 뭐 가끔씩 한 번씩 지긴 하는데 옥스퍼드의 그 느낌으로 이길 것 같진 않아요. 물론 옥스퍼드도 지금 5경기 연속 득점 중이고 나름 홈이라는 점을 생각하면은, 왜냐면 옥스퍼드가 이제 홈 성적이 좋은 팀이거든요. 원정에 비해. 원정이 1승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셰필드는 원정에서도 성적이 1등입니다. 그래서 뭐 최근 부상도 없는 상황이고 둘 다. 이러면은 뭐 셰필드 쪽 봐야죠. 저는 셰필드 유나이티드 승 봅니다. 요게 배당 대비 뭐 꿀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그래도
우승 경쟁을 하려면 반드시 승점이 필요합니다. 오늘 만약에 못 이기면은 순위가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도 안 볼게요, 그냥. 자, 그 다음 플리머스하고 노리치 가도록 할게요. 자, 플리머스 아까 나왔죠, 꼴찌. 꼴찌 탈출해야 됩니다. 노리치 상대로 홈에서 강하긴 한데 최근 전적은 한 번밖에 없어서 좀 애매합니다. 이기긴 했어요. 자, 그래서 플리머스 같은 경우 이 노리치를 상대하려면 일단 득점 차이 나고 실점도 최다 실점 팀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빡셉니다. 왜냐, 다른 팀들에 비해 노리치가 득점력이 굉장히 높거든요. 리즈가 압도적으로 높긴 한데 그 다음으로 높은 게 이제 미들즈브러랑 노리치입니다. 노리치 같아요, 둘이 61득점. 그래서 플리머스도 그나마 이제 홈에서 그 승점을 많이 챙겼기 때문에 원정 노리치라면 좀 해볼만하다. 왜냐, 홈에서 45점을 득점했고 원정에서 16골밖에 못 넣었으니까 홈에서 엄청 강한 거지 원정에서 득점이 센 건 아닙니다. 그리고 둘 다 최근 부상이 거의 없긴 해요. 그러면은 플리머스 입장에서는 홈이라 좀 해볼만 한데 요새 홈에서 성적이 그닥 좋진 않죠. 실점이 좀 많습니다. 2경기 연속 3실점을 했고 그 전에 한참 이제 리버풀, 그 브로미치, 뭐 밀월 잡을 때 이제 3연승 할 때가 좋았는데 최근에는 잘 못 이깁니다. 플리머스는. 그리고 노리치가 아무리 홈에 비해 원정이 득점력이 적어도 최근 원정에서 쉽게 지진 않거든요. 그래서 노리치가 지금 그 포지션이 6위 코번트리를 그래도 노려볼만 합니다. 7점 차면. 그래서 전체적인 득점력으로 본다면 뭐 원정 득점력이 막 최근에 2득점 이상 했던 경우는 거의 없긴 해요. 1득 이상을 잘 못하고 있거든요. 원정에서. 그리고 플리머스가 홈이면은 좀 비길만도 한데 요거는 막 가보고 싶은 그런 경기는 아닙니다. 왜냐, 노리치의 원정 득점력 때문에. 최근 보니까 다 한 골이에요. 다 한 골. 2골을 넣었던 경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플리머스가 만약에 득점을 하게 된다면 비길 가능성도 있어서 요거는 그래도 플리머스 무승부? 근데 이게 플리머스도 이제 강등 탈출하려면 이게 반드시 승리가 필요한 경기라 예전에 잠깐 이제 잘했던 그 정도의 느낌을 보여준다면 불가능한 것도 아니긴 한데 노리치도 쉽게 안 지긴 하거든요. 득점력이 워낙 강해서 이거는 완전 무보다는 무 또는 패스. 무승부인데 애매한 무승부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무의 체크는 좀 하도록 할게요. 건너뛰자니 그래도 무를 한번 노려볼만 하다. 약간 요정도 느낌입니다. 다음 경기 가도록 할게요. 프레스턴하고 스토크. 자, 여기는 보면은 프레스턴이 좀 애매한 포지션이긴 해요. 47점이라서 득실도 조금 더 좋긴 합니다. 스토크보다는. 근데 스토크는 이제 카디프하고 불과 2점 차라 강등권이 바로 코앞입니다. 그래서 스토크 입장도 반드시 승리가 필요한데 홈에서 프레스턴은 엄청 잘합니다. 2번밖에 안 졌어요. 무가 많고 주전키퍼가 이제 부상 중이라서 이제 최근 부상을 당한 거라 그게 가장 타격이 크긴 한데 그 외에는 아주 최근 부상은 없습니다. 스토크도 크게 부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상성은 또 스토크가 최근에 프레스턴 상대로 좋더라고요. 원정 가서 좀 이겼고 다만 이제 프레스턴이 FA컵을 이제 에스턴 빌라한테 3대0으로 질 줄은 몰랐는데 그거 진 거 빼고는 최근 홈에서 진 적이 없어요. 원래 특히 무가 좀 많긴 하지만 2승 4무입니다. 번리하고도 비겼고 최근에 포츠머스전도 이겼고 해서 원정에서는 4경기 승리 없는데 홈에서는 아직도 올해는 무패 중이다. 그리고 스토크가 지난번 퀸즈를 3대1로 이기긴 했지만 원정이 확실히 실점이 좀 많아요. 코번트리 3실점, 노리치 4실점, 브리스톨 2실점 해서 최근 4연패 중이라서
뭐 조금 그래도 프레스턴을 좀 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근데 요것도 완벽하게 프레스턴까지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면 스토크가 그동안 져왔던 경기들 보면은 뭐 한 골차 경기도 있고 원정에서 아예 득점을 못한 게 아닙니다. 뭐 예전에는 브로미치나 썬더랜드 상대로도 뭐 번니하고 또 비겼던 스토크이기 때문에 뭐 승리가 많다고 볼 수는 없지만 프레스턴도 무가 많잖아요. 그래서 뭐 강등권을 탈출해야 되는 그 스토크가 이제 강등권을 좀 벗어나야 되는 건 알겠는데 프레스턴 원정이라 좀 빡셀 것 같고, 그리고 프레스턴도 스토크를 잡아야 되긴 하지만 무가 워낙 많은 팀이라 웨스트 브로미치 다음으로 무가 많거든요. 그래서 승무 보지만 무에 좀 더 가깝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승무로 보긴 할게요. 저는 원정 5연패까지 할 것 같진 않다는 느낌이 들어서 무에 좀 더 가깝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퀸즈하고 카디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디프가 중요하죠. 이 경기 아까도 얘기했지만 불과 2점 차입니다. 아까 그 어디냐 스토크 헐시티하고는 1점 차요. 더비카운이랑. 그래서 충분히 노릴만하다. 그리고 퀸즈랑 불과 5점 차라서 오늘 이기면 2점 차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퀸즈가 이제 홈에서 승점이 좀 더 괜찮긴 한데 뭐 카디프의 원정을 보면 확실히 퀸즈가 좋긴 해요. 2승밖에 없고 실점도 꽤 많은 편이라. 하지만 퀸즈가 뭔가 이제 최근에 이제 일본인 선수 이제 출전 정지도 있고 뭐 장기 부상자들도 은근히 좀 있어서 공격 쪽에 뭔가 부재가 좀 많긴 합니다. 그리고 카디프는 그에 반해 주전기포도 부상당한 지 조금 됐고 그래서 최근 부상이 없다 보니까 뭐 전체적으로 보면 카디프가 좀 더 이득이죠. 그리고 이제 요새 퀸즈 보면은 예전에 이제 홈에서 잘했던 그 정도의 느낌은 아니에요. 물론 최근에 리즈한테도 2대0으로 뭐 이기다 2대2로 아쉽게 비겼지만 워낙 요새 패배가 많아서. 근데 이제 한 가지 기대해 볼 만한 건 홈에서 득점력입니다. 그래도 이제 무득점 경기가 거의 없고 최근에는 꾸준히 득점을 했기 때문에 홈에서 괜히 승점이 많이 챙긴 게 아닙니다. 29득점이나 했어요. 그리고 카디프 상대로도 홈 성적이 꽤 좋습니다. 최근은 거의 반반이긴 한데 그래도 약 우세긴 합니다. 두 팀이 만나면 무가 거의 없긴 했네요. 그래서 퀸즈가 최근에 이제 6경기 동안 승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타이밍상 카디프를 한번 잡아줘야 되지 않나. 물론 카디프가 쉽진 않을 거예요. 요새 카디프 보면은 지더라도 쉽게 안 집니다. 뭐 번니 썬더랜드 상대로 다 한 골씩 넣었고 그 전에도 보면은 리즈 0대7 말고는 거의 뭐 무승부 아니면 뭐 한 골차 이기거나 지는 경우였기 때문에 퀸즈의 승을 보지만 물을 좀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까지 좀 공개를 해드리고 나머지 그냥 쭉쭉 가도록 할게요. 셰필드 왠지 셰필드 왠지까지구나. 셰필드 왠지까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헐시티 아까 헐시티 얘기를 잠깐 했죠. 왜냐면 강등권 바로 위에 있기 때문에. 셰필드 왠지가 코번트리하고 7점입니다. 이 위쪽 라인하고 점수차가 많이 크게 안 나서 조금 3경기 정도의 차이라 좀 힘들 수는 있는데 아직 포기하긴 좀 그렇죠. 그리고 헐시티는 뭐 강등을 신경 써야 되고. 근데 일단 두 팀이 다 홈의 성적이 안 좋은데 둘 다 원정 승점이 더 좋은 팀들입니다. 특히 셰필드 왠지 같은 경우는 홈에서 거의 꼴찌 바로 위거든요. 헐시티 다음. 원정에선 4위입니다. 승점이. 그만큼 홈보다 원정이 좋은데 하필 오늘 홈이고 헐시티도 원정 성적이 조금 더 괜찮아요. 그래서 일단 결장 부분을 보면은 헐시티는 거의 최근이 없거든요. 셰필드만 그나마 이제 수비 쪽에 한 명이 최근에 이제 부상이 있긴 한데
일단 헐시티 상대로 3연승 중입니다. 근데 홈에서는 그렇게 막 승리가 많지는 않아요. 헐시티 상대로. 그래서 최근에 셰필드 웬즈가 홈에서 3연패. 괜히 원정이 좋은 게 아닙니다. 원정 3경기 무패 중인데. 그래서 확실히 홈은 살짝 좀 불안하다. 그리고 헐시티 같은 경우도 원래 홈보다 아까 원정이 좋다 했는데 사실 승점 차이는 크게 안 납니다. 그리고 최근에 패배가 많지 않다 보니까 은근히 좀 하는 편이에요. 헐시티는. 홈이든 원정이든. 그래서 요 경기는 좀 애매합니다. 배당도 별로고 헐시티 프랭 가자니 뭔가 셰필드가 홈에서 4연패까지 할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헐시티 원정도 못 믿는 거죠. 어찌 보면. 그래서 요 경기는 패스하는 게 가장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경기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다. 패스합니다. 헐시티 프렌이 땡기지만 과감히 버리도록 할게요. 뭔가 너무 성적이 안 좋은 팀도 걸리긴 합니다. 셰필드 웬즈가. 자, 그 다음 경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스완지하고 더비카운. 자, 챔피언십 마지막 경기죠. 스완지하고 더비카운 가도록 할게요.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스완지 같은 경우 더비카운 상대로 홈에서 연승 중이긴 한데 일단 지난번 리즈하고 비긴 게 큽니다. 제가 이제 리즈 승 마연을 봤던 경기인데 일반 승도 못했습니다. 1점 몇이었죠? 1.2 몇 아니었나? 그 전에 연패 중이었거든요. 득점 없이. 뭐 리즈가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비겨버렸죠. 그리고 홈입니다. 홈. 최근 번니한테 지긴 했지만 그 전에 뭐 연승도 했었고 그래도 홈이라 해볼만 하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스완지 입장에서 보면은. 물론 이제 더비카운이 강등권 바로 위에 있고 스완지도 아직 강등권하고 멀어지기에는 점수차가 너무 가깝기 때문에 뭐 득실도 비슷하고 더비카운의 원정 성적을 노려봐야죠. 원정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아주 최근 부상은 없긴 해요. 아주 최근에 뭐 경고 누적 퇴장도 없고. 그래서 더비카운이 워낙 흐름이 좋긴 하거든요. 최근에. 그 전에는 뭐 언제 이겼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최근 블랙번전부터 시작해서 4연승 중입니다. 프레스턴전까지 4경기 전부 다 이제 멀티골을 넣어가지고 이 흐름을 이어갈지가 좀 궁금하긴 해요. 그래서 이거 스완지도 홈인 거 감안하면 이게 언오브로 가고 싶은데 그래도 홈인데 5연승까지 보진 않습니다. 스완지 승무 사이즈로 보죠. 요거까지만 표시를 해드릴게요. 저는 아마 그래도 리즈전 비긴 걸 좀 높게 봐서 흐름이 좋은 4연승이라 하더라도 근데 비길 가능성이 좀 높긴 합니다. 왜냐면 어쨌든 더비카운이 뭐 동기부여가 없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 흐름을 계속 이어가면은 강등권에서 멀어질 확률이 높으니까. 그렇다고 뭐 스완지한테 뭐 밀리는 것도 아니고 득실이. 그래서 승무 보지만 무에 좀 더 가깝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크리스탈하고 브라이튼 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EPL로 넘어와서 좀 더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브라이튼이 뭐 득실이 뭐 아주 좋다고 볼 수는 없어요. 뭐 득점 많은 대신 실점도 많기 때문에. 그리고 승점이 7점 차라 크리스탈이 뉴캐슬을 잡기는 좀 빡세 보입니다. 근데 브라이튼은 불과 한 경기 차기 때문에 맨시티하고도 4점 차. 챔스권인 첼시하고 5점 차라서 동기부여가 상당히 있습니다. 근데 브라이튼은 원정인데 그래도 브라이튼이 홈 원정이 별 차이가 없어요. 승패가. 승점도 1점 차밖에 안 나고. 크리스탈은 원정이 조금 더 좋긴 하지만 둘 다 이제 뭐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 크리스탈 같은 경우에는 사우스햄튼 진 게 좀 아쉽긴 한데 제가 무승부를 좀 예상을 하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승무 사이드로 봤잖아요. 그게 이제 풀럼 원정을 갔다 와서 그래요. FA컵 일정도 빠득했고. 근데 이제 그 전에 크리스탈 성적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든 경기
6연승 할 동안 다득점 단 한 골도 먹지 않았는데 이 흐름 자체가 무패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홈이잖아요. 홈에선 연승 중이고 최근 4경기 무패 3승 1무 그리고 졌던 경기들도 보면은 최근에 한 골 차여서 크리스탈의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뭐 완전 뭐 무패의 흐름은 아니더라도 어쨌든 최근 4경기 무패기도 하고 FA컵 합치면 이제 2경기 더 늘어나니까 6경기로 늘어나죠. 5승 1무. 자, 브라이튼은 에스턴한테 0대3으로 졌습니다. 왜냐, 그 전에 노팅엄전도 비기면서 승부차이 끝에 져서 FA컵 떨어졌거든요. 제가 브라이튼 승을 봤었는데 너무 좀 노팅엄을 무시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브라이튼이 요새 뭐 맨시티 원정이라든가 뭐 홈에서 첼시를 2번 잡고 상당히 분위기가 좋아요. 뉴캐슬 원정에서도 FA컵을 이기고 올라갔기 때문에 노팅엄한테는 떨어지긴 했지만, 근데 에스턴한테 0대3으로까지 질 줄은 몰랐거든요. 제가 오버를 보긴 했는데, 그래서 뭔가 2경기 연속 득점이 없다 보니까 살짝 좀 크리스탈에 좀 더 손이 가는 건 맞습니다. 근데 두 팀이 지금 5연속 무승부 중이거든요. 크리스탈 홈에서. 그래서 요거는 브라이튼이 득점이 없는 걸 생각하면은 저는 그래도 크리스탈을 조금 더 보긴 할게요. 아주 조금. 근데 결장으로 보면은 뭐 장기 부상자까지 하면 브라이튼이 더 많긴 해서 크리스탈 승무 보겠습니다. 크리스탈 승무. 근데 이게 크리스탈이 프렌을 받았으면 좋았겠지만 이게 정배를 받아가지고 브라이튼이 뭔가 연패? 브라이튼도 보면은 근데 크리스탈이 좀 더 마음에 가긴 하네. 저는 한 5.5 대 4.5 크리스탈 아주 야구세 보겠습니다. 아주 야구세. 뭔가 느낌이 저는 크리스탈이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자, 입스위치하고 울버햄튼 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하위권 싸움입니다. 하위권도 치열하죠 지금. 근데 순위만 치열하지 이미 승점이 9점 차입니다. 뭐 사우스햄튼은 이미 뭐 남은 잔여 경기를 다 이겨도 사실 강등을 벗어나기는 힘들고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레스터도 이미 울버햄튼하고 12점 차라서 좀 빡셉니다. 그래서 그나마 입스위치가 9점 차라 노려볼 만한데, 하벨도 울버햄튼이 지난번 이기지 않았나요? 웨스트햄을? 그래서 연승 중입니다. 4경기째 무패 중이고. 그래서 울버햄튼이 마테우스 쿠냐가 그 지난 경기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빠지죠. 근데 웨스트햄을 이긴 건 좀 잘했다 보여지고, 입스위치 쪽에 보면은 뭐 상성에서는 또 울버햄튼 상대로 최근 연승 중이기도 하고, 홈에서도 거의 반반 정도로 비비긴 하는데, 제가 이제 입스위치를 그 본머스 그 이 프렌을 봤던 이유가 뭔가 이제 변수가 나오면 본머스 쪽에서 나올 확률이 높다고 봤거든요. 그 크리스탈이랑. 근데 결국엔 무승부까지 봤었는데 승무패에서는 역배가 나왔더라고요. 2대1로. 왜냐면 그 전에 입스위치가 좀 그런 조짐이 보였습니다. 노팅엄 원정에서 선제골이라든가 뭐 맨유전 아쉽게 지긴 했지만 에스턴 원정에서도 비겼고, 예전에 풀럼전도 2대2로 비긴 적도 있고, 그래서 뭐 예전에 홈에서도 첼시도 잡고, 그래서 뭐 충분히 불가능한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울버햄튼이 요새 워낙 기세가 좋다 보니까 뭔가 입스위치가 연승까지 하긴 좀 힘들 것 같다. 근데 홈에서 지금 5연패 중이라 연패는 좀 끊어야겠죠. 그리고 울버햄튼도 원정에서까지 뭔가 3연승으로 가기엔 좀 힘들지 않나. 저는 좀 무승부를 보겠습니다. 요거 뭐 승패를 논하기에는 언오버가 있으면 오버 가면 딱이긴 한데 언오버가 없다 보니까 언오버가 있네? EPL은 언오버가 있구나. 계속 언오버가 없다 보니까 다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만. 자, 그러면 생각을 좀 바꾸겠습니다. 원래 무승부 보면 오버를 가기가 좀 쉽진 않아요. 근데 입스위치가 뭔가 이제 실점 부분에서
좀 많기 때문에 울버햄튼도 실점이 적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만에 하나 뭐 입스위치가 뭐 지난번 보머스처럼 뭐 두 골을 넣어서 2대1로 이기든 뭐 다득점 비기든 아니면 울버햄튼이 요새 득점력이 조금 부족하긴 해요. 저는 오버를 보겠습니다. 오버. 오버를 좀 보도록 할게요. 네, 아주 갈만한 경기는 아닙니다. 자, 웨스트햄하고 본머스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웨스트햄이 지난 경기 어쨌든 마테오스 쿠냐가 빠진 이제 울버햄튼 원정에서 지면서 지금 3경기째 승리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다 언덕이네요. 실점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항상 보면 한 골 이상은 잘 안 주긴 합니다. 근데 이제 본인들도 득점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데 일단 본머스 상대로 홈에서 좋긴 합니다. 성적이 최근 뭐 3승 1무. 다만 본머스가 이제 지난번 입스위치한테까지 지면서 리그 연패, 리그 경기 5경기 무승, 뭐 토트넘 2대2, 뭐 브라이튼 1대2, 대부분 한 골 차긴 해요. 그래서 3연패고 7경기째 승리 없다 보니까 웨스트햄 승가기도 좀 애매합니다. 본머스가 뭐 득실도 웨스트햄보다 좋고 뭔가 뉴캐슬하고 6점 차라 6위를 노려볼만 하죠. 물론 뉴캐슬이 한 경기 덜 줄이긴 했지만 근데 웨스트햄은 강등권에서는 좀 멀어진 것 같아요. 14점 차라서. 그래서 이거는 뭐 본머스가 원정 성적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클로베르트의 지금 부상 의심 그게 만약에 결장으로 이어진다면 모르겠는데 나올 수만 있다면 그나마 좀 더 괜찮지 않을까. 저는 4연패까지는 보기 어렵다. 무 봅니다. 무. 웨스트햄 본머스 무 봅니다. 무. 무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레알하고 발렌시아 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 라리가도 보면은 순위 싸움이 되게 재밌는데 일단 레알 같은 경우 발렌시아 상대로 홈에서 압도합니다. 압도. 최근에 진 적이 없어요. 뭐 한 10몇 년 더 됐거든요. 진 적이. 그리고 발렌시아 같은 경우는 지금 강등권 바로 위에 있기 때문에 좀 급해요. 뭐 득실도 많이 미요. 득점이 거의 2배 차이 납니다. 레알이 그만큼 좋고 홈에서도 지금 아직 성적이 1등입니다. 한 경기 덜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발렌이 유일하게 라리가 원정 1승이 없는 팀이에요. 7무 7패. 대부분 홈에서 승점을 챙겼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중요한 거는 일단 레알의 일정입니다. 일정. 어쨌든 아스날 원정이 있기 때문에 그걸 신경 안 쓸 수 없습니다. 챔스 일정. 그리고 레알 요새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점이 아주 꾸준해요. 그렇게 완벽한 것 같아 보이지만도 소시한테도 결국 연장 가서 겨우 이제 스코어상 비기면서 올라갔고 레가네스 2골 내주고 비아레알 1골, 에이티 1골, 라요 1골, 베티스 2골. 그래서 지금 최근 7경기 연속 실점 중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홈이더라도 발렌시아가 요새 성적이 꽤 좋거든요. 뭐 홈에서 에이티한테 0대3 진 거 빼고는 최근 4경기 2승 2무. 그래서 이 레알의 1.22 배당은 각이 좀 빡세다.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 레가네스전 생각해야 됩니다. 그때도 당연히 이길 거라 생각했는데 겨우 이겼거든요. 근데 발렌보다 일정이 더 타이트해요. 얼마 전에 컵 대회 했죠. 연장까지 갔죠. 또 이제 아스날 원정까지 가야죠. 챔스. 이러면 배당 대비 갈 이유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레알은 패스합니다. 뭐 그렇다고 발렌 프렌을 갈 수는 없고 또 이게 언오버가 없잖아요. 지금 프리미어만 있기 때문에 배당 대비 패스하세요. 저번에 리즈 배당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갈 이유가 없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알크마르하고 페노르트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레디비시 상위권 싸움인데 일단 알크마르 같은 경우 5위, 페노르트 3위인데 승점이 7점. 득점 차이가 좀 많이 나더라고요. 10골 이상. 페노르트가 득점이 좋긴 합니다. 그리고 둘 다 홈이나 원정이나 성적이 괜찮아요. 뭐 홈에서 좋은데 원정이 뭐 워낙 안 좋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원정에 페노르트 2번밖에 안 졌습니다.
홈의 알크마르보다 성적이 좋거든요. 그래서 홈 원정 차이가 크게 없고, 알크마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페이노르트도 장기 부상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은 좀 복귀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아주 최근 부상은 그래도 알크마르 쪽이 조금 더 있는 것 같은데 좀 아직 불확실해서 좀 애매합니다, 상황이. 자, 최근에 페이노르트가 알크마르 상대로 6연승 중인데, 알크마르 홈으로 보면은 딱 반반이긴 해요. 2승 2패 20년도 이후에. 근데 최근에 연패를 당했기 때문에 그래도 페이노르트가 약 우세라고 봐야죠. 그리고 알크마르가 최근 이제 홈에서 5연승 하다가 발베크한테 비겼는데, 최근 실점이 좀 많습니다. 2대2, 3대3, 2대2, 1대3. 그래서 4경기 연속 오버 중이고, 3경기 연속 무승부 중이고, 리그는 또 5경기, 4경기구나. 컵대회 빼면 4경기 승리가 없고, 다만 무가 많다는 점, 패배가 많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페노르트도 예전에 막 알메르 시티도 겨우 역전하고, 뭐 브레다 원정 비겼다든가, 좀 안 좋았던 모습들이 있어요. 뭐 빌럼 1대1. 근데 그때 부상도 많았고 그랬는데, 최근에는 트벤테 6대2, 뭐 고어헤드 3대2, 흐로닝은 4대1까지. 요것도 언오버가 있으면 오버가면 딱이긴 한데, 아쉽게도 언오버를 없앴다. 그래서 전 페노르트 프렘 봅니다. 알크마르 홈이라도 페 프렘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파리하고 앙제. 자, 파리는 지난번 우승을 확정 지을 수 있는데 모나코가 이기면서 우승 확정이 안 됐죠. 그래서 지금 남은 잔여 경기 7경기입니다. 21점, 37, 21. 모나코가 50점이라 21. 다 이겨야 71점. 지금 파리 승점하고 같아지는데, 오늘 파리가 모나코 경기도 있긴 한데, 모나코 경기 상관없이 파리가 비기기만 해도 우승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승 확정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무패기 때문에. 그래서 22승 5무. 뭐 앙제 상대로도 최근 10경기 10연승. 뭐 19경기 합쳐도 18승 1무. 압도적이죠. 홈에서도 9승 무패. 뭐 일로 보나 절로 보나 파리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번 덴케르크전 일정이 있긴 했지만, 파리는 워낙 이제 교체할 선수들도 괜찮고 해서 요새 공격력으로 치면 바르샤 파리가 투탑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2골 내줬지만 4골 넣었고, 슈팅도 30대 11이었어요. 워낙 잘합니다, 파리. 그리고 앙제가 요새 실점이 많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 핸디가 없는 게 아쉽다. 요거는 파리 승 1마에 무조건 봐야죠. 어느 보다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어노보 빼고, 뭐 J리그 2나 막 챔피언십 빼고 그냥 이런 본 경기들에 집중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리그가 많아지고 막 경기 수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그거에 따른 이제 뭔가 이제 빼야 될 것들이 생겨서 빼는 건데, 참 아쉽습니다. 자, 그다음 파르마하고 인테르 가도록 할게요. 뭐 파리 일정, 챔스 일정 있는 거 압니다. 근데 홈이고 무패 우승으로 가려면 앙제 정도는 가볍게 넘겨야죠. 앙제가 아무리 강등권에 근처에 있고 한다고는 하지만 뭐 비빌 게 안 돼요. 결장이 크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봅니다. 자, 그다음 파르마, 인테르 가도록 할게요. 자, 인테르 1위인데 파르마는 16위. 나폴리하고 3점 차네요. 원정 성적도 괜찮고 인테르가. 그리고 인테르는 아시겠지만 챔스 뮌헨 원정이 있습니다. 요게 좀 빡셀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최근에 인테르가 뭐 무패 흐름이긴 한데, 뭐 압도적으로 이겼던 경기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무패 흐름이긴 하고 7승 2무로 성적이 좋지만, 파르마도 쉽게는 안 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새 3연속 무승부 중이기도 하고, 뭐 로마, AC 밀란도 잡을 뻔도 했었고. 그래서 뭐 인테르하고 상성에서는 좀 밀리긴 하는데 최근 4연패 중이라서 뭐 그래도 배당이 좀 낮긴 한데, 그리고 컵 대회를 갔다 왔잖아요, 인테르가. 그게 조금 걸립니다.
이게 우디네세전을 비겼기 때문에 물론 우디네세가 파르마보다 득실도 좋고 성적도 좋긴 한데 뭔가 득점력으로 보면 파르마가 홈에서 득점이 더 좋긴 하거든요. 그리고 인테르가 이제 AC 밀란 컵 대회도 있었고 미넨전도 생각하면은 이게 원정적 배당 대비 그렇게 막 메리트 있지는 않습니다. 인테르가 뭐 패배는 안 할 수는 있는데 뭐 지난번 몬차도 이제 겨우 역전을 했듯이 파르마한테 오히려 고전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이길 확률이 높긴 하지만 경고 누적도 있고 수비에 부상도 여전히 있고 미드필더 부상도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패스합니다. 인테르 승이 유력하긴 한데 막 그렇게 땡기진 않아요. 파르마 인테르 일정도 있고. 자, 에스턴하고 노팅엄 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빠르게 가보도록 할게요.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에스턴 같은 경우 노팅엄하고 9점 차. 근데 뉴캐슬하고 불과 2점, 맨시티 3점 차기 때문에 할만하죠. 그리고 챔스권인 첼시 4점 차입니다. 그리고 에스턴이 확실히 홈에서는 엄청 강해요. 딱 한 번밖에 안 졌고. 노팅엄도 원정 성적이 좋긴 한데 일단은 노팅엄에 지금 수비 쪽에 부상이 한 명 있고 크리스 우드가 지난번 맨유전을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계속 부상 의심으로 떠있긴 한데 팀 내 골이 가장 많거든요. 아마 지난번 맨유전도 못 나왔던 것 같네요. 근데 무승부를 봤던 그 경기에서 노팅엄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뭐 브라이튼도 이겨서 FA컵 맨시티하고 4강전 대기하고 있죠. 리그도 성적이 워낙 좋죠. 뭐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노팅엄 너무 잘해요. 다만 일정이 되게 타이트합니다. 30일 경기하고 2일 하고 다시 5일. 물론 에스턴도 일정이 더 타이트하긴 해요. 두 번 다 원정을 갔다 왔어요. 프레스턴 브라이튼. 다만 노팅엄이 원정에서는 홈보다는 확실히 성적이 최근에 좋지 않았고 풀럼 뉴캐슬전 다 이제 멀티골 이상 실점을 했고 입스위치전도 4득점 했지만 2실점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원정의 실점을 보면 꾸준하거든요. 그리고 브라이튼전 빼면 사실 실점이 꽤 많았고 에스턴이 최근에 기세가 엄청 셉니다. 지금 6연승 중인데 한 경기 빼고는 다 이제 골을 많이 넣었어요. 그리고 원래 홈에서는 엄청 잘했기 때문에 이게 둘 다 일정이 비슷하고 하지만 에스턴이 아무리 이제 파리 원정 이제 챔스를 떠나야 되긴 하지만 이게 홈이라는 점을 감안하면은 그래도 에스턴이 조금 더 유리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저는 에스턴 승무 쪽으로 보는데 다만 이제 에스턴도 물론 상성에서도 노팅엄 상대로 연승 중이고 좋긴 하지만 파리 원정 가는 걸 신경 안 쓸 수는 없거든요. 일단 파리 원정에서 이기려고는 안 할 겁니다. 물론 감독의 성향에 따라서 공격적으로 나갈 수도 있긴 한데 쉽진 않을 거예요. 파리 공격력 보면은 리버풀도 진짜 그렇게까지 밀릴 줄 몰랐는데 그 정도인 거 보면은 확실히 파리가 좀 강하긴 하다. 그래서 요거는 노팅엄의 원정 실점률이나 최근 에스턴 빌라의 득점 하는 걸로 봤을 땐 언어 보러 갑시다. 오버 봅니다. 오버. 승패 가긴 그렇고 그래도 에스턴 승이 좀 더 유리해 보이는데 노팅엄도 워낙 이제 기세가 좋다 보니까 원정이긴 하지만 뭔가 쉽게 질 것 같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래서 뭐 오버를 1순위로 보고 그 다음에 에스턴 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요르카하고 셀타비고 가도록 할게요. 자, 9위 7위의 싸움인데 상성은 마요르카가 좋습니다. 최근에 셀타비고한테 진 적이 없어요. 그리고 둘 다 승점 40점으로 갔습니다. 11승 7무 11패로 똑같고 다만 득실에서 셀타가 좋다. 근데 셀타의 단점이 뭐냐? 홈하고 원정이 많이 갈립니다. 성적이. 홈에서 압도적으로 좋아요. 9승 3무 3패. 원정 2승 3무 8패. 그래서 마요르카도 홈에서 성적이 괜찮기 때문에 셀타의 원정이면 해볼 만하다. 근데 이제 경고 누적으로
수비랑 미드필더에서 한 명씩 빠지고 공격도 부상 때문에 한 명이 빠지긴 합니다. 그에 반면에 셀타는 이글레시스가 지금 질병 표시 말고는 크게 없긴 하거든요. 일단 셀타가 최근 무패 흐름입니다. 6경기 3승 7경기 4승 3무. 그 중에는 AT 원정도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 지더라도 쉽게 안 져요. 예전에 레알 그 스페인 그 컵 대회에서도 90분 기준 2대2까지 해서 연장 가서 지긴 했지만, 그래서 마요르카도 요새 잘하긴 하는데 마요르카도 무가 많고 그런 거 보면은 이거는 뭐 무승부 유력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렇다고 무승부 유력하다고 해서 셀타 프렌? 잠깐만, 셀타가 그래도 뭐 원정이 안 좋다고는 하지만 최근 원정에서 3경기 무패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성적은 안 좋지만 최근의 흐름을 봤을 땐 무승부 유력한데 프렌도 좋아 보이긴 합니다. 왜냐면 득점이 마요르카보다는 셀타가 좋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셀타 프렌 볼게요. 고배당으로 무승부 보고 그 다음 브레멘하고 프랑크 가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레멘, 프랑크. 자, 브레멘 같은 경우 뭐 순위가 프랑크보다는 낮긴 하죠. 그리고 홈에서도 살짝 좀 밀리긴 해요. 아주 살짝. 그 프랑크한테 최근 전적들이. 근데 일단은 홈인 점. 물론 이제 브레멘이 원래 이제 홈보다는 원정 성적이 좋긴 한데 일단 근데 프랑크가 홈 원정 차이가 크게 없네요. 그리고 이게 3위이긴 한데 밑에 메넨글라 라이프치가 이제 바짝 쫓아오기 때문에 뭐 마인츠도 그렇고 챔스권을 지키려면은 승리가 좀 필요하긴 합니다. 뭐 브레멘은 강등권하고 좀 차이가 있고 그리고 득실도 프랑크가 괜찮고 그래서 이 브레멘의 이제 좋은 점은 결장이 크게 없다는 점이거든요. 뭐 프랑크는 이제 주전키퍼가 계속 부상 중이고 공격에도 한 명이 부상 중인 걸로 이제 최근에 그나마 부상 중인 걸로 아는데 일단 프랑크의 지난 승리는 예상을 못했습니다. 왜냐면 마르무시 이적 이후에 좀 불안하다 했는데 뭐 유로파도 아약스를 이기고 토트넘하고의 원정 일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말고는 최근에 뭐 흠 잡을 게 없다. 일정 부분 말고는. 왜냐 리그에서도 연승 중이고 뭐 유로파 포함 3연승. 최근에 뭐 유니언 베를린한테 이제 역전패 당하긴 했지만 여전히 성적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프랑크가 유로파 일정이 있긴 한데 브레멘의 홈 성적을 생각하면 쉬워 보이진 않아요. 브레멘이 지금 홈에서 4연패인데 하필 또 최근 원정에서는 또 연승 중이거든요. 홀슈타인 킬이랑 레버쿠젠 2대0 3대0으로 이겼고 그래서 프랑크가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브레멘이 그렇다고 일정 생각해서 완벽하게 이길 거라 생각은 안 합니다. 요거는 그래도 프랑크가 저 순위를 유지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보거든요. 무 정도 보는 게 괜찮지 않을까요? 무? 오히려 지금 배당은 브레멘 쪽으로 빠지는데 이 경기 언오버가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언오버가 또 없네. 언오버 있으면 저 오버 갈려 했거든요. 근데 없으니까 그냥 무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레멘도 그래도 홈에서 꾸준히 득점력 최근에 있는 거 보면은 뭐 메넨글라한테도 2득점을 했고 프랑크도 전체적으로 보면 무 정도 보거나 아니면 건너뛰거나 둘 중에 하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트벤테하고 포르티나
시타르트 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몇 경기 안 남았죠. 좀 더 빠르게 가도록 할게요. 이게 1시간을 좀 넘어버렸는데, 예. 자, 트벤테가 포르티나 상대로 연승 중입니다. 홈에서. 그리고 최근 홈 원정 포함 5연승 중인데,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트벤테가 다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순위도 포르티나보다 좀 더 좋고, 승점도 그렇고, 득실도 그렇고. 왜냐면 이제 4위인 위트르트하고 이제 6점 차인데, 그 주변에 있는 팀들하고는 고에드랑 알크마르하고는 승점 차이가 별로 안 나거든요. 알크마르하고는 또 동점이고. 그래서 일단 트벤테가 홈에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9승 3무 1패. 뭐 포르티나는 뭐 원정 3승밖에 없고, 결장 부분도 뭐 크게 뭐 경고 누적 한 명 빼고는, 근데 비중이 워낙 낮아서 일단 큰 차이 없는 거 보면은 이거는 트벤테의 승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최근에 일단 연패 중이라서 좀 안 좋은 모습이긴 한데, 그동안 보여줬던 홈의 성적도 있고, 뭐 얘네가 유로파를 이미 떨어졌기 때문에 유로파 일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소 이제 최근 득점력이 좀 아쉬울 수는 있습니다. 근데 지난번 스파르타한테 3실점하고 최근에 그래도 승보다는 패가 많은 포르티나면 이건 잡아줘야 되지 않나. 상성도 그렇고 배당이 적긴 하지만 트벤테 승 봐요. 다만 마엔을 보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포르티나가 알크마르 원정에서도 1대0으로 졌던 전적들이 있고, 예전에 기억하시겠지만 작년에 위트레이트 상대로 말도 안 되게 갑자기 후반에 몰아쳐서 5대2로 이겼던 적도 있어서 살짝 좀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트벤테 승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브레스트하고 AS 모나코 가도록 할게요. 자, 모나코 같은 경우 오늘 뭐 사실 뭐 파리가 거의 우승한다고 봐야죠. 모나코 경기 상관없이. 근데 모나코가 못 이겨도 우승이고, 파리가 비기기만 해도 우승인데, 2, 3, 4, 5위가 되게 치열합니다. 6위까지. 뭐 리옹도 어찌 생각해보면 5점 차니까. 그러니까 파리 빼고는 아직도 순위가 확정 지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브레스트도 오늘 이기면 6위에 근접하기 때문에 둘 다 중요한 경기고, 일단 모나코는 원정이 홈에 비해 많이 아쉬워요. 성적이. 득점력도 그렇고. 근데 브레스트는 확실히 홈에서 성적이 좋은 팀 중에 한 팀이기 때문에 원정 모나코면 좀 해볼만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둘 다 최근 이제 결장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 점을 생각했을 때 뭐 상성은 모나코가 좋죠. 뭐 브레스트 상대로 6연승 중이기도 하고, 브레스트 홈 기준으로 보더라도 모나코가 이제 원정에서 연승 중이기 때문에 상성은 좀 앞서는데, 일단 지난번 툴루즈전을 4골 넣으면서 이겼고, 앙제전, 뭐 랭스전까지 하면 3경기 무패긴 한데, 전체적으로 보면 패배가 많은 팀은 아니에요. 근데 뭔가 좀 아쉽긴 합니다. 연속적으로 승리를 최근에 뭐 많이 했던 것도 아니고 3연승을 한번 한 적이 있긴 한데, 뭔가 패턴이 뭐 홈에서 막 엄청나게 안 지거나 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최근에 뭐 연승을 막 하거나 뭐 패배가 적긴 한데, 그래서 모나코의 최근 뭐 니스전 역전승, 그리고 최근 4경기 무패, 모나코도 어차피 챔스 일정이 떨어져서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땐 박빙의 승부 되지 않을까. 모나코 승까진 잘 모르겠어요. 뭐 동기부여가 이제 뭐 오늘 못 이기면 뭐 파리가 우승하는데, 본인들이 이겨도 파리가 우승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이 모나코 경기는 파리 이후의 경기이기 때문에 아마 우승을 확정 직후하는 경기라. 근데 그거를 떠나서 이 밑에 팀들하고 이제 승점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쉽게 질 것 같진 않아요. 저는 무 보겠습니다. 무승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흐로닝언하고 PSV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기 지금 한 5경기 남았죠. 좀 한 8시 한 15분 안에 좀 마무리를 해볼게요. 자, 흐로닝언하고 PSV.
자, 일단 PSV가 이 아약스하고 점수차가 좀 많이 벌어졌습니다. 9점 차까지. 그래서 이 남은 잔여 경기 수 생각했을 때 역전을 하기가 좀 힘들어요. 잔여 경기 7경기고. 그리고 득점은 압도적으로 많지만 확실히 승점 차이를 극복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필 또 홈에서 성적이 좋은 흐로닝언이고 홈에서 실점이 한 자릿수입니다. 두 팀이 있거든요. 그게 아약스하고 흐로닝언이에요. 그래서 PSV가 원정 성적이 뭐 안 좋은 건 아닌데 워낙 홈에서 실점이 적다 보니까 그 부분이 조금 빡세지 않을까 PSV 입장에서는. PSV는 거의 달라진 게 없는데 흐로닝언만 이제 홈에서 이제 그 수비 결장이 한 명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경고 누적 같은데. 자, 일단 상성에서 PSV가 압도적으로 좋은데 가장 마지막 경기를 하필 또 흐로닝언이 홈에서 잡았어요. 그래서 뭐 어쨌든 상성은 PSV가 좋다. 그리고 흐로닝언이 괜히 홈에서 안 지는 게 아니고 최근 트벤테도 비겼죠. 그리고 뭐 상대적으로 좀 약팀들이 많긴 했어요. 근데 어찌저찌 됐든 간에 지진 않았습니다. 홈에서. 뭐 페노르트한테 4실점을 하긴 했지만 뭐 전체적으로 패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PSV는 뭐 당연히 이제 홈에서 유리할 거라 생각했던 아약스전도 0대2로 졌고, 그래서 점수차가 더 벌어진 거고, 뭐 챔스도 결국 떨어졌고, 최근에 뭐 발베이크 3대0으로 이긴 게 유일한 이제 시원하게 이긴 경기인데 그 전에 보면은 실점들도 많고, 그래서 이것도 언오버 있으면 언오버 가야 되지만 갈 수가 없다. PSV는 아직도 저는 믿음이 안 갑니다. 그래서 배당 대비 메리트 없어서 패스합니다. 아무리 좋아 보여도. 자, 그다음 AC 밀란하고 피오렌티나 가도록 할게요. 자, AC 밀란하고 피오렌티나는 사실 순위 차이가 별로 안 나요. 근데 이제 상성에서 AC 밀란이 홈에서 최근 피오렌티나 상대로 4연승 중으로 괜찮고, 다만 이제 일정 부분이 좀 빠듯하죠. AC 밀란은 지난번 컵대회 1대1로 비겼기 때문에 다음 원정에서 이제 승부를 갈라야 되고 인테르하고, 오히려 피오렌티나는 그 전에 일정은 좀 편안했지만 다음 일단 NK 첼레하고의 컨퍼런스 경기를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요새 피오렌티나가 알 수가 없어요. 어쩔 때 뭐 인테르 잡고 라치오 잡고 3연승 하다가 또 최근에 유벤 아탈도 잡고 파나티나까지 3연승 중이에요. 근데 또 어쩔 때 보면 말도 안 되게 홈에서 뭐 코모, 뭐 원정 베로나 이런 거 지는 거 보면은 믿음이 안 간다. AC 밀란이 아무리 컵대회 일정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홈이라는 점을 생각했을 때 뭐 이거는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뭐 둘이 승점 차이도 크게 안 나고 득실 차이도 뭐 근소하게 피오렌티나가 앞서긴 하는데 AC 밀란이 홈이라는 점, 피오렌티나 원정 성적이 AC 밀란 홈보다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결장 부분으로 보면은 지금 AC 밀란의 레인데르스가 지금 살짝 좀 애매하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뭐 그것 빼고는 크게 달라지는 거 없는 것 같아요. 경고 누적 한 명이라 해서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박빙 예상합니다. 근데 피오렌티나가 원정 4연패 중이라 이게 뭐 AC 밀란 배당이 너무 이제 정배 배당이거든요. 1.73. 근데 AC 밀란도 최근에 보면은 뭐 코모도 역전을 했고 레체도 역전을 했고 대부분 실점을 좀 꾸준하게 했던 편이라 무실점으로 이긴다는 생각이 안 듭니다. 그리고 피오렌티나의 최근 기세도 있고 그래서 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연패를 하긴 했지만 대부분 다 한 골 차였던 점을 생각한다면 무승부 좋아 보입니다. 무승부. 무 보도록 할게요. 자, 바르샤 베티스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위인 바르샤. 베티스도 순위가 6위라서 낮은 편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득점이 2배 차이 납니다. 82득점이니까 2위인 레알하고도 20골 차이거든요.
엄청납니다 지금. 그리고 베티스가 하필 또 홈이 아니고 원정이기 때문에 좀 불리하고, 뭐 다니 올모랑 지금 뭐 몇 명 부상이 있긴 한데 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히려 베티스가 경고 누적에 뭐 최근 발목 부상에 뭐 사람 수로 치면은 거의 비슷하긴 하죠. 결장 부분으로 치면. 근데 바르샤가 홈에서 베티스 상대로 워낙 강했고, 그리고 최근 AT 원정까지 이겼기 때문에 그 무패 흐름이 상당히 깁니다. 최근에 7연승 중이에요. 뭐 가끔씩 이제 실점을 좀 많은 실점을 하고 그럴 때가 있긴 하지만 최근에 AT 빼면 또 실점이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그래서 아까 파리하고 괜히 투탑이라는 게 아닙니다. 득점력이. 그리고 다음 일정이 도르트문트하고의 경기가 있는데 홈입니다. 하필 또. 그래서 원정이 아니라는 점 때문에 뭐 베티스도 요새 기세가 뭐 굉장히 좋긴 한데 베티스도 일정이 있어요. 컨퍼런스 일정. 그래서 둘 다 일정이 있다는 거 생각하면은 또 큰 차이는 아니고 뭐 하루 차이긴 하지만, 다만 이제 베티스가 최근에 6승 1무입니다. 홈에서 레알도 잡았죠. 근데 홈이면 모르겠어요. 홈이면 조금 뭐 바르샤가 그래도 원정인 점을 감안하면 지금 리그 6연승 중이라 해볼만 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게 원정인 점을 생각했을 때는 지난번 컵 대회도 5대1로 졌잖아요. 그래서 이건 바르샤 승 봐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바르샤의 득점력 생각하면 마인까지 봐요. 물론 가끔씩 1대0의 승부가 있긴 합니다. 알라베스나 뭐 라요전. 근데 최근에는 1점 넣은 경기는 리그에서 별로 없었어요. 대부분 다득점이었기 때문에 베티스의 흐름이 좋기는 하지만 레가네스한테도 2대0으로 지다 3대2로 역전을 했고, 원정에서 꾸준하게 실점이 있다는 점 생각하면 승 마인 봅니다. 바르샤 승 마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알메로시티하고 지볼러 15분이 넘었는데 20분까지 좀 아직 딱 15분이구나. 자, 20분까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알메로시티, 지볼러. 사실 이런 경기는 막 크게 볼 뭐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일단 알메로가 꼴찌고, 뭐 지볼러가 득실도 더 괜찮고, 홈에서 성적도 안 좋은 알메로인데 뭐 경고 누적도 있고, 그래서 최근에 빌럼을 잡은 게 좀 크긴 합니다. 그래서 두 경기 1승 1무, 뭐 트벤테나 아약스전도 페노르트까지 다 한 골 차여서 요새 기세는 좋거든요. 위트레이트 이긴 시점부터 뭔가 잘 쉽게 앉기도 하고, 그리고 지볼로도 원정 성적이 막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최근에 좀 애매해서 저는 요거 그냥 무 찍거나 넘어가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알메로 지볼로는 무 또는 패스 하겠습니다. 왜냐면 지볼로가 조금 더 좋았다면 프렌을 갔을 텐데, 그러기에는 알메로도 요새 쉽게 잘 안 지고 뭔가 좀 잘하는 것 같아요. 꼴찌인 것 치고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득실도 승점도 지볼로가 앞서나 최근 기세가 나름 괜찮다 알메로. 그래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 리옹하고 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기 전에 추천 길차 한 번씩 부탁드려요. 자, 마지막 경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옹하고 릴인데 리옹하고 릴 같은 경우에는 순위 차이가 그렇게 크게 안 나거든요. 지금 보면은 리옹 같은 경우에는 45점, 릴이 47점. 득실은 거의 비슷해요. 리옹이 득점력이 좀 더 좋기 때문에 뭐 실점이 많긴 하지만. 그래서 둘 다 홈에서 성적이 훨씬 더 좋지. 뭐 아주까지 좋은 건 아니지만 워낙 상위권이라서 원정 성적은 홈에 비해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래서 리옹이 홈이라는 점, 릴은 또 원정. 그리고 리옹에 이제 부상 선수가 공격에 한 명 있긴 한데 뭐 아주 크게 뭐 밀릴 것 같다는 그 정도의 느낌은 아닙니다. 그리고 리옹이 최근에 이제 컵 대회 릴을 그 24년도에 한번 잡기도 했고, 물론 상성은 거의 반반이라는 느낌이긴 해요. 최근 이제 성적들을 봤을 때.
뭐 리옹이 최근 릴 상대로 3경기 연속 무패긴 하지만 홈 기준으로 보면은 반반이거든요. 반반이라서 좀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리옹이 최근에 스트라스전 이제 4실점을 하긴 했는데 그 전에 보면은 뭐 5연승에 득점도 이제 멀티골 이상 꾸준히 했고 파리한테 질 때도 2득점을 했고 해서 얘네가 언제부터 득점력이 지금 계속 다득점이냐면 마르세유 원정 2월 초 그때 2골을 시작으로 한 골을 넣었던 경기가 단 한 경기도 없습니다. 모든 경기 2골 이상이에요. 이기든 지든 2골, 뭐 4골, 뭐 3골 보통 4골을 넣었던 경기들도 많고 기본적으로 2골 이상이기 때문에 언오버는 무조건 오버입니다. 근데 언오버가 없다. 그래서 아쉽긴 한데 또 릴은 반대로 이제 뭐 리옹만큼 오버 그런 페이스는 아니지만 지난번에 이제 릴 승을 보긴 했잖아요. 홈이라서. 네, 원정의 릴은 좀 불안합니다. 요새 뭐 파리한테 4실점 그런 걸 떠나서 낭트한테도 지고 그리고 그 기점이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그 리버풀전까지 거의 무패 흐름이었는데 그때 지면서 스트라스까지 지면서 연패 또 잘 나가다가 덴케르크한테 컵대회 떨어지고 그때 꼴찌였나? 르아브르한테 홈에서 그 지면서 약간 연승 흐름이 좀 끊겼잖아요. 근데 최근에 또 강팀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도르트문트 파리한테도 못 이기고 홈에서마저 도르트문트한테 역전당해서 챔스도 떨어지고 그래서 요새 분위기가 막 그렇게 좋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릴이. 왜냐면 리옹이 스트라스부르한테 4실점을 했지만 뭐 홈에서 이제 르아브르전도 2실점을 하고 결국 4대2로 역전을 했지만 득점력으로 보면 리옹이 좀 더 우세하다고 보거든요. 홈이고.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득점력이 더 괜찮고 그래서 스트라스전은 아쉽긴 합니다만은 연패까지 생각은 없습니다. 리옹이 연패를 당한 적이 없기 때문에 최근에 가끔씩 진 적은 있어요. 뭐 파리한테 2대3으로 졌든가 마르세유 원정 2대3 뭐 브레스트 원정 그게 한 번 지면 다음 경기 무조건 이제 비기거나 뭐 이겼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그런 패턴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봐요. 지금 홈에서 유로파 포함 이제 3연승이라서. 근데 이제 딱 하나 걸리는 건 릴은 챔스 떨어져서 리그밖에 없고 리옹은 다음 경기 맨유하고의 일정이 있습니다. 유로파를 부크레슈티를 이제 아주 시원하게 이겼기 때문에 해서 하지만 홈이기 때문에 그래도 리옹 쪽으로 보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리옹 승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는 뭐냐면 만에 하나 릴이 실점이 더 적기 때문에 비빌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그 정도로 보는 거지. 저는 승을 좀 더 볼게요. 한 6대4 정도. 그래서 리옹 승무 보고 마무리를 하겠다. 그래서 오늘 조금 늦게 와서 갑자기 중간에 일정이 있는 바람에 좀 그랬는데 좀 양해 좀 부탁드리고 아이고 팬가입 감사합니다. 33개.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래 주말은 100개입니다. 주말은 100개고, 그러니까 뭐 토요일, 일요일 나눠서 이제 각각 100개인 거고, 합치면은 150개. 원래는 금요일까지 포함을 하는데, 뭐 오늘도 이제 토요일이기 때문에 경기가 많아서, 축구만 하기 때문에, 요렇게 됩니다. 물어보셨으니까. 해서 뭐 금일은 아마 미축도 지금 원래 오늘 같이 했어야 했는데 제가 일정이 아까 생기는 바람에 원래 오늘 미축까지 같이 했어야 했거든요. 그렇게 하지 못한 게 좀 아쉽습니다. 왜냐면 지금은 이제 조합을 마무리해야 돼서 조합 마무리 하다 보면은 미축은 사실상 내일 오전에 못하면 아마 건너뛸 가능성 높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잘 해서 그래도 오늘 낮 경기 그 방송 들으셨던 분들은 나름 괜찮았을 거라 봅니다. 제가 일단 뭐 무승부도 적중을 했지만 지금 메인도 적중을 했거든요. 그 4.6배 그리고 풀엠 묶어간 그 경기가 지금 수원FC가 어떻게 된지 모르겠는데
시드니가 그대로 이기거나 지지 않고 끝났으면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드니 3대2로 이겼네. 그럼 풀앤이 됐고 수원FC도 1대1이네. 이대로 수원FC가 끝나면 두 번째 2순위도 적중을 하는 겁니다. 이게 몇 배였더라? 5경기를 묶어서 오늘은 좀 2순위는 좀 많이 묶었거든요. 일부러 풀앤으로. 어쨌든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축도 어쨌든 좀 성적이 좋길 바라면서, 해축은 좀 조합을 많이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축구만 가는데 조합을 또 적게 가기에는 안 간 게 또 적중되면 좀 아쉽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아이고 지중구님 후원 감사합니다. 근데 제 그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조합을 빨리 보내드리진 않아요. 그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번트리, 루턴타운, 웨스트 브로미치, 그리고 어디 갔지? 잠깐만요. 그리고 에버튼, 아스널, 지로나, 알라베스, 요 9시 마감되는 경기, 요거는 건너뛸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시간상 못 가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몬차, 요 프라이, 아마 거의 몬차, 라이프치히, 하이덴하임도 패스했기 때문에 요 프라이부터 갈 겁니다. 프라이부터 간다면. 그래서 요 밑에 경기들까지, 그래서 요 밑에 빈칸도 다 채워서 보내드릴 거기 때문에 후원하시는 분들은 요거 다 체크하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요렇게 이제 밑에도 이제 뭐 무승부면 무승부 뭐 요렇게 해서 좀 갑니다. 그래서 조합이 많으면 뭐 골라서 가도 되는데, 이제 웬만하면 이제 저는 다 가는 걸 추천드리는 게, 물론 안 되면 좀 타격이 있을 수는 있는데 금액을 조절해서 갑니다. 예를 들어 뭐 1, 2순위가 뭐 한 4배, 5배 된다, 3, 4배 된다. 그러면 그걸 비중을 좀 높이고, 그리고 중배당 뭐 한 5배에서 10배 사이, 뭐 고배당은 10배가 넘어가면 금액을 좀 낮춰서,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무승부라도 얻어 걸리면 오늘처럼, 그러면 소액으로 가더라도 조금이라도 이제 회복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러니까 뭐 어쨌든 조합 부분은 늘 이제 고민 중인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적은 경기로 하려고 하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잘 마무리를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후원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저는 마무리하고 못 보신 분들 다시 보기나 유튜브 보시면 되고, 저는 그걸 얘기해 드려야 되네. 그래서 언제 가냐, 조합이 10시 반이 이제 마감 경기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10시에 보내드릴 수는 없고, 최대한 빠르면 9시. 그래서 오늘은 조금 제가 늦었어요. 보통은 이제 한 9시에 보내드리거나 빠르면 이제 뭐 8시에서 9시 사이에 보내드리는데, 오늘은 늦으면 9시 반까지, 9시에서 최대한 9시 반 사이, 최대한 좀 빨리 마무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조합을 좀 고민을 많이 하는 성격이라 어쨌든 감사합니다. 그래서 미축은 제가 만약에 안 가게 되면 쪽지로 미축은 건너뛴다, 아니면 가게 되면 혼자 분석해서라도 새벽에 보내드리든가, 그리고 내일 낮 경기는 내일 오전 중으로 나갈 겁니다. 해서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마무리하러 가볼게요. 그러면 내일 만약에 오전에 오면 올 텐데, 만약에 오전 방송을 못 할 수도 있어요. 그 개인 사정이 있어서. 그래서 못 하게 되면 조합은 나갑니다. 근데 방송만 못 할 뿐이지.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 내일 뵙도록 할게요. 가보겠습니다. 예. 커피님 뭐 매번 감사합니다. 오셔서. 추천도 감사드리고, 못 보셨으니 이제 다시 보기로 보시면 돼요. 저는 내일 오겠습니다. 내일 가볼게요.